예, 앞에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했죠. 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지식으로 쌓은 사람이든, 지식을 가지고 쌓아온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든, 사고력을 좀 가진 사람이든,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내가 뭐 시험 보고 뭐 직장을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데는 뭐 어느 형태든 내가 지식만 배워서 익히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시험 잘 봐가지고 성적이 좋아서 뭐 저희 사법고시등 패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자기가 갈 길을 가기는 가죠. 예.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그런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건 아마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교육이 사실상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사회 문제는. 제가 요거를 학교 공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 공부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겁니다. 사과를 사과다라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사과라고 하는 것을 외우지 못하고 그것을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 바보니? 이것도 하나 이해 못해가지고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 배우는 사람의, 배우는 사람의 이해력을 탓하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이해력을 탓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까요? 배우는 사람들이요? 아니거든요. 이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가 그러한 방법을 그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를 못하면서 아이들의 이해력을 탓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딱 가르쳤더니, 그러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더니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네? 이게 전형적으로 배우는 사람의 이해력을 탓하는 하나의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달이 저기 있으면 달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손가락을 볼까요? 달을 볼까요? 달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의 그런 의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치는 방법을 발달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배우는 사람의 이해력을 탓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의 이해력을 탓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볼게요. 이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기에 해당되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누구도 아마 지금까지 이걸 설명을 해놓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반항하는 학생들이죠. 부모님들한테 반항하는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부모님들이 에이 띨띨이 너 이것도 이해 못해, 이거 가르쳐줘도 이거 알아먹지도 못하네, 이렇게 띨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나 띨띨이 아니야 라고 반항한다든가, 선생님이 야 이것도 못하니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돌대가리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아이들 반항하면서 기분 나빠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요,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님들과의 충돌이 벌어져서 뭐 사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학교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계속 밥을 하고 아이는 반항하고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이는 학교 생활을 더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량 학생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아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요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한번 뭐 빠따 한 20대 맞고 일을 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 더군다나 이게 그냥 배우는 사람의 이해력만 탓하면서 너 바보야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까지 행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원숭이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연구나 뭐 이런 분야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숭이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교단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 속으로 삭힙니다. 나는 아닌데, 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다고 볼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나는 아닌데, 저 진짜 뭐 지 승질대로 나를 판단해서 내가 이해력 떨어진다고 지멋대로 얘기하고 지가 좀 설명을 더 해주면 될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속으로 삭히죠. 그러면은 속으로 삭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으로는 반항은 안 해도 속에 쌓여가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직장 생활에서도 벌어지고요. 예,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어디서든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한번 뻥 하고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예. 그리고 뭔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 이게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삭히는 것. 나는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데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런 학생들은 내가 무엇인가 탈출구만 찾고 조금 열릴 길. 이거는 뭐 후에 가서 제가 이제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만 조금만 열어주면 말 그대로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스팀이 차오를 때 스팀 뚜껑을 열어주면은 스팀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되듯이 그런 계기만 딱 만들어주면은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 앞에서 이제 반항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에서 좀 멀어져 가고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어둡다고 하는 골목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진짜 좀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너는 바보야, 너는 띨띨해서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수긍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띨띨하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이게 내가 진짜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요거를 한 가지 제가 들었을 때 좀 많이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 지도자급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 정확하게 제가 여기다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이 이제 서울의 남쪽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위치는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원 사람에게 서울은 북쪽으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인천 사람이 따지더랍니다. 야, 서울은 동쪽에 있는데 동쪽 맞나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놓고 나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하면 서울은 동쪽으로 가야 서울로 가지 어디 북쪽으로 간다고 서울로 갈 수 있겠니?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사람에게 서울은 북쪽으로 가면은 서울 간다고 얘기했더니 인천 사람이 따진다고요.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전형적인 배우는 사람의 이해력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가 제대로 듣질 못하고 나는 얘한테 얘기한 걸 왜 네가 잘못 들어놓고 나를 탓하느냐, 가르치는 나를 탓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서울은 수원에서 북쪽에 위치하니까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면 된다 라고 설명만 했다라고 한다면 인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따질 일이 있을까요? 없죠. 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나마 따지면서 당신이 말한 거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이래서 나한테는 맞지 않는데 라고 따질 수 있으면 이런 학생들은 말 그대로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반항하는 학생이라든가 또는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는 달라 그러면 속으로 삭히면서 이제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치자고 한다면요. 진짜는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스승이라고 할게요. 스승이 수원은 서울로, 수원에서 북쪽으로 가면 서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천 사람이 반항하니까 이제 스승뿐만 아니고 그 밑에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잘못 들어놓고, 저 스승님은 분명히 저희 수원에서 서울 가는 걸 얘기를 했는데, 네가 잘못 들어놓고 왜 우리 스승님 따지냐? 한테 따지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거 여러분들 아마 직접 가서 진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은 아마 저희 단체로부터 아마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벌어지는 현상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기들을 가르쳐 준다는 이 사람 밑에 완전히 복종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완전히 하늘로 떠받드는 거죠. 숭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이 사람이 얘기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내 잘못이고 내 두뇌가 떨어지는 거고 내가 바보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반성하고 말 그대로 죽어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나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든가 또는 뭐 이런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단체를 다 잡아놓고 있으면은 모를까 이 사람들이 슬쩍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형태로 싹 바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도로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내가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는 경우에 생깁니다. 왜냐? 제가 앞서 얘기한 사고력이라는 건 질문하고 서술하고 관찰하고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했죠. 내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서술할 수 있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이비 종교에 빠질 확률이 적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서 복종할 확률이 적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처럼 따질 확률이 더 크죠. 내가 볼 땐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하면 그래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오해가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따지거나 하면서 질문을 계속 가지고 오지 복종을 해가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후에 제가 질문 중에도 여기는 모든 질문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질문 중에도 나 스스로를 복종하는 게 있고 이게 앞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뭐지? 저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지식을 묻는 그런 거는 상대방에게 나 스스로를 숙여 들어가서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가 말 그대로 나는 당신의 밑에 있습니다를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질문은 말 그대로 도전하고 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을 하는, 설명하고 질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이런 단체도 그런다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내 딸이 무슨 봉사에만 저거 신경 쓰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발 내 딸 아들 좀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받들면서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기 때문이죠. 숭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지금 내가 해야 될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보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삶과 봉사의 삶을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살겠죠. 예. 자, 어쨌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로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스스로가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모습, 무슨 어떤 지도자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이 맞아, 내가 짧았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똑같은 길을 갑니다. 부모가 갔던 길을요. 뭐 전부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이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접근할 방법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지식에 매달려서 이렇게 남들이 주는 지식에 맞아 내가 몰랐네, 내가 바보였네, 이렇게 하실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이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즉 자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